평일 오전 10시 도심 한복판 문화센터 로비였다.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 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안내 방송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벽면에는 강좌 일정표가 빼곡했다. 서예, 요가, 노래교실, 영어회화. 접수 안내문이 여러 겹붙어 있었다. 로비 중앙의 접수 창구 앞.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대부분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다.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돋보기를 꺼내 신청서를 다시 읽었다. 누군가는 번호표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자기 순서를 계산했다. 이곳은 늘 그런 장소였다. 급할 이유도 큰 소리 낼 이유도 없었다. 접수 창구 맨 앞. 연세가 이르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다. 손에 쥔 서류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노인은 종이를 정리하다가 잠시 멈췄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지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했다. 손끝이 서류 위를 천천히 더듬었다. 창구 직원은 말없이 기다렸다. 뒤쪽 줄에서도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다. 다들 알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걸.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접수 창구 옆쪽에서 작은 불만 섞인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조금씩 분명해지려던 바로 그때였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줄 옆쪽에서였다. 3명의 남자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줄을 무시한 움직임이었다. 덩치가 컸다. 셋 다 비슷한 체격이었다. 운동복 차림에 목에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서류 뭉치를 접수대 위에 툭 내려놓았다. 지금 바로 처리해줘요.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요구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창구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저기 지금 순서? 우리 바빠요. 시간 없어. 남자 중 하나가 팔짱을 꼈다. 다른 하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빨리 안 해줄 거면 책임자 불러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로비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줄 맨 앞에 서 있던 노인이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섰다. 괜히 부딪히고 싶지 않은 몸짓이었다. 자신의 차례가 사라진 걸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손에 쥔 서류만 조금 더 꼭 움켜쥐었다. 뒤쪽 줄에서는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모른 척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강좌 안내문을 읽는 척했다. 누군가는 그저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창구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을 잃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들은 그 침묵을 자신들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빨리요. 한 명이 손가락으로 접수대를 두드렸다. 똑똑똑.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퍼졌다. 공기가 눈에 띄게 굳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로비 한쪽 의자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섰다.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나이는 50 중반쯤으로 보였다. 단정한 검은색 블레이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눈에 띄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자세에는 무언가 달랐다. 여성은 말없이 접수 창고 쪽으로 걸어왔다.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소란을 피우는 남자들과 물러선 노인 사이, 정확히 그 중간 지점에 멈춰섰다. 남자들 중 하나가 여성을 힐끗 바라봤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뭐야, 아줌마. 그러나 여성이 한 발 더 다가오자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웃음이 사라졌다. 여성의 자세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 자리를 비킬 생각도 전혀 없어 보였다. 남자들이 잠시 멈칫했다. 여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줄은 저쪽입니다.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남자 중 덩치가 가장 큰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니, 뭐야 이 사람? 줄 서세요. 여성은 말을 반복했다. 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아줌마, 끼어들지 마요. 우리 바쁘다고.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위협하듯 가까이 섰다. 하지만 여성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선이 더 정확해졌다. 남자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 뭔가 달랐다. 남자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성이 조용히 말했다.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짧았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남자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707특임대. 그 이름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 출신이라는 말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었다. 남자 중 하나가 뒤로 살짝 물러섰다.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을 더 보탤 필요가 없었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까지 큰 소리치던 남자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접수대 위에 올려둔 서류를 다시 끌어당기는 손이 보였다. 한 명이 먼저 뒤로 물러섰다. 시선을 피했다. 그냥 줄 설게요.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머지 둘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셋 모두 줄 맨 뒤로 돌아갔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항의도 없이. 소란은 그렇게 끝났다. 여성은 상황을 확인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발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표정은 담담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로비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다. 누군가는 여성을 힐끗 바라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접수 창구 앞에는 다시 순서가 생겼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아까 물러났던 그 자리로 돌아왔다. 손에 쥔 서류를 천천히 펼쳤다. 창구 직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다. 직원은 차근차근 확인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천천히 말해줬다. 이 항목은 여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네. 노인은 돋보기를 다시 썼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지 고개를 앞뒤로 움직였다. 직원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위치를 짚어줬다. 여기요, 어르신. 아, 여기 고맙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뒤쪽 줄에서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다들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서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는 걸.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은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주변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노인이 접수를 마치고 창구를 떠났다.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등은 아까보다 조금 고다져 있었다. 로비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작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창구 직원에게일 수도 있었고, 아까 그 여성에게일 수도 있었다. 노인은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바깥 햇살이 로비 안으로 잠시 들어왔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줄은 계속 이어졌다. 다음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중년 여성이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서예 수업 신청하려고요. 네, 신청서 작성하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로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줄 맨 뒤쪽에 서 있는 3명의 남자는 달랐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아까의 기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한 명은 팔짱을 풀고 그냥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다른 한 명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만 내려다봤다. 마지막 한 명은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셋 다 불편한 표정이었다. 아까 그 여성이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덩치 큰 남자가 작게 혀를 찼다. 옆에 있던 남자가 작게 속삭였다. 형, 그냥 조용히 하자. 알아. 대답은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707특임대. 그곳 출신이라는 말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 부대가 어떤 곳인지. 대한민국 최정예 중에 최정예. 선발부터 훈련까지 모든 과정이 극한으로 진행되는 곳. 그곳을 통과한 사람은 일반인과 차원이 달랐다.
체력만이 아니었다. 정신력, 판단력, 상황 대처 능력. 모든 면에서 단련된 사람들이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여성과 함부로 부딪혔다간 자신들이 다칠 거라는 걸. 그것도 크게. 그래서 물러난 거였다. 자존심보다 안전이 중요했다. 줄은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다. 한 명씩 접수를 마치고 로비를 떠났다. 남자들의 차례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기다렸다. 로비 한쪽에서는 다른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두 분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까 그거 봤어? 응, 봤지. 무섭더라.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함부로 하니. 그러게 요즘 세상이 왜 이런지. 한숨 섞인 목소리였다. 또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다. 그런데 저 여자분 대단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무슨 부대 출신이라며 707특임대라고 했어. 707? 그게 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주 대단한 곳인가 봐. 아, 그렇구나.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다. 저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야. 그러게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나 같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거야. 나도 그래 무서워서. 할머니들은 다시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한숨이었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로비 반대편에서는 젊은 여성이 안내 책자를 펼쳐보고 있었다. 요가 강좌 일정표였다. 그녀도 아까 상황을 지켜봤다. 처음엔 두려웠다. 남자들이 큰 소리를 내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때. 하지만 저 여성이 나서는 걸 보고 마음이 놓였다.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젊은 여성은 책을 읽고 있는 여성을 힐끗 바라봤다. 평범해 보였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달랐다. 모든 게 확신에 차 있었다. 젊은 여성은 다시 안내 책자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글자가 잘 읽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까 그 장면만 맴돌았다. 나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접수 창구에서는 계속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직원은 차분하게 한 명 한 명 응대했다. 아까의 긴장감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가끔 남자들 쪽을 힐끗 바라보는 게 보였다. 아직 완전히 안심한 건 아니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조용했다. 줄에서 이탈하지도 않았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냥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1명, 2명, 3명. 접수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씩 로비를 떠났다. 마침내 남자들의 차례가 왔다.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접수 창구로 다가갔다.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다. 아까처럼 툭 던지지 않았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헬스 강습 신청이시네요. 네. 신청서 작성하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대답은 짧았다. 목소리는 낮았다. 아까의 거친 말투는 완전히 사라졌다.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남자는 그냥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확인했습니다. 접수 완료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창구를 떠났다. 뒤에 있던 2명도 똑같이 처리했다. 조용히 접수를 마치고 조용히 로비를 떠났다. 아무 소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이 로비 출구로 향할 때 잠시 멈칫했다. 책을 읽고 있는 여성 쪽을 힐끗 바라봤다. 여성은 여전히 책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남자들은 아무 말 없이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로비는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접수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강좌실로 향하는 사람, 문화센터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여성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가끔 시선을 들어 로비 전체를 훑는 게 보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하지만 그 시선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혹시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지, 모든 걸 확인하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모습은 훈련된 사람의 습관이었다. 주변을 항상 인식하는 것,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것, 707특임대에서 배운 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었다. 접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있던 할머니들도 일어났다. 우리도 갈까? 그래, 수업 시간 됐어. 할머니들은 천천히 걸어서 강좌실이 있는 복도로 향했다. 젊은 여성도 안내 책자를 접고 일어났다. 접수 창구로 향했다. 로비가 점점 조용해졌다. 여성은 책을 덮었다.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다. 시계를 확인했다. 11시 10분이었다. 여성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다.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창구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직원이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표시였다. 여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바깥 햇살이 눈부셨다. 여성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다. 여성은 다시 앞을 바라보고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표정은 담담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화센터는 점점 멀어졌다. 로비 안에서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접수 창구 직원은 마지막 한 명을 응대하고 있었다. 접수 완료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정을 이어갔다. 복도에서는 강좌가 시작되고 있었다. 요가실에서는 스트레칭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예실에서는 먹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평범했다. 모든 게 평온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까 그 순간을, 남자들이 큰 소리를 냈을 때, 모두가 침묵했을 때,
그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그 자리에 섰을 때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소라는 멈췄고 순서는 돌아왔고 일상은 이어졌다. 세상은 달라질 수 있었다. 힘은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확신에서 나왔다. 두려움 없는 눈빛, 흔들림 없는 자세.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다. 저런 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러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이지. 요즘 세상에 저렇게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수업을 들으러 갔다. 로비는 다시 고요했다. 안내 방송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강좌 일정표가 벽면에 붙어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모든 게 평범한 오전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작은 용기가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나서는 마음, 옳은 것을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꿨다. 소리 없이, 조용히. 문화센터 밖. 여성은 길을 걷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차들이 지나다녔다. 평범한 도심 풍경이었다. 여성은 그 속을 자연스럽게 걸었다. 눈에 띄지 않게, 특별해 보이지 않게.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뭔가 달랐다. 흔들림이 없었다. 망설임이 없었다. 707특임대. 그곳에서 배운 건 단순히 체력이나 기술만이 아니었다. 정신이었다. 자세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짜 힘이었다. 여성은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빨간불이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다렸다. 누구도 이 여성이 특별한 사람인지 몰랐다.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다. 신호가 바뀌었다. 여성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문득 뒤를 돌아봤다. 문화센터가 저 멀리 보였다. 여성은 잠시 그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그날 오후 문화센터 접수 창구에는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침에 소라는 이미 잊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친 할머니들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까 그분 정말 대단하더라. 그러게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 나섰을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 지켜주는 분들이 있어서 참 고맙지. 접수창구 직원도 퇴근 준비를 하면서 아까 일을 떠올렸다. 정말 다행이었어. 만약 그 여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소라는 더 커졌을 것이다. 누군가는 다쳤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섰고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직원은 창구 정리를 마치고 불을 껐다. 로비는 점점 어두워졌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여성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TV 뉴스를 봤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여성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것, 잘못된 일 앞에서 말하는 것, 707특임대에서 배운 건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옳은 것을 위해 서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을 쓰는 방법이었다. 여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나서고 있을 것이다. 소리 없이, 조용히.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나아진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용기가 모여 세상을 바꾼다. 여성은 커튼을 쳤다.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어쩌면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성은 알고 있었다. 그때도 자신은 똑같이 나설 거라는 걸. 밤은 깊었다. 도시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작은 울림이 남아 있었다.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았다. 세상은 아직 살만했다. 여전히 옳은 것을 위해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전히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 내지 않았다. 드러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졌다. 문화센터의 그날은 그렇게 끝났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멈춰 선 한 사람이 누군가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힘없는 사람 곁에 서준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힘을 낼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정의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문화센터는 어제와 똑같이 문을 열었다. 로비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접수 창구 앞에 줄이 만들어졌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달라 보이는 아침이었다. 접수 창구 직원은 출근하면서 로비를 둘러봤다.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다. 큰 소리를 내던 남자들, 물러섰던 노인, 그리고 조용히 나섰던 그 여성. 오늘은 아무 일 없겠지. 직원은 작게 숨을 내쉬고 창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정리했다. 업무 준비를 마치고 첫 번째 손님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채화 강좌 신청하려고요. 네, 신청서 작성하셨나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로비는 평온했다. 벤치에는 어제 봤던 할머니들이 또 앉아 있었다. 오늘은 한 분이 더 계셨다. 세 분이 나란히 앉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제 일 아직도 생각나? 그럼 잊을 수가 있나?
나도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어. 뭐래? 요즘 세상에 그런 분도 계시다고 감탄하더라고. 새로 온 할머니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언니는 어제 안 계셨구나. 응, 병원 갔다 왔거든. 그랬구나. 어제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새로 온 할머니는 눈이 커졌다. 세상에 무섭겠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나서셔서 다행이었어. 무슨 부대 출신이라며? 707특임 대래. 707? 처음 듣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아주 대단한 곳인가 봐. 그래도 여자분이 그런 남자들한테 나서다니 대단하네. 정말로. 나 같으면 무서워서 말도 못했을 거야.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다. 저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야. 그러게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건방진 사람들 많던데. 맞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함부로 대하잖아. 그래도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네. 할머니들은 다시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한숨이었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로비 반대편에서는 젊은 여성이 안내 책자를 펼쳐보고 있었다. 요가 강좌 일정표였다. 그녀도 어제 상황을 지켜봤다. 처음엔 두려웠다. 남자들이 큰 소리를 내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주변 사람들처럼 모른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저 여성이 나서는 걸 보고 마음이 놓였다. 아니, 놓인 것 이상이었다. 뭔가 깨달았다.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젊은 여성은 책을 읽고 있는 여성을 힐끗 바라봤다.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같은 책을 읽고 있었다. 평범해 보였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달랐다. 모든 게 확신에 차 있었다. 흔들림이 없었다. 망설임이 없었다. 젊은 여성은 다시 안내 책자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글자가 잘 읽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어제 그 장면만 맴돌았다. 나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나도 나설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금씩 용기를 키워나가면 젊은 여성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안내 책자를 덮었다. 요가 강좌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몸도 마음도 강해지고 싶었다.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접수 창구에서는 계속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직원은 차분하게 한 명 한 명 응대했다. 어제의 긴장감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가끔 입구 쪽을 힐끗 바라보는 게 보였다. 혹시 어제 그 남자들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오전 10시가 지났다. 로비에는 계속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강좌를 듣기 위해 오는 사람, 접수를 하러 오는 사람, 친구를 만나러 오는 사람, 문화센터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였다. 로비 입구 유리문이 열렸다.
어제 그 남자들이 들어왔다. 직원의 몸이 순간 굳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남자들의 모습은 어제와 달랐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세 명은 조용히 로비를 가로질러 접수 창고 쪽으로 걸어왔다. 줄 맨 뒤에 섰다. 순서를 기다렸다. 어제처럼 새치기 하지 않았다. 어제처럼 큰 소리 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힐끗 봤다. 어제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조용했다. 말없이 차례를 기다렸다. 1명, 2명, 3명. 앞에 있던 사람들이 접수를 마치고 떠났다. 마침내 남자들의 차례가 왔다.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접수 창구로 다가갔다. 직원은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남자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다. 어제처럼 툭 던지지 않았다. 살며시 놓았다. 헬스 강습 신청하려고요. 목소리는 낮았다. 톤은 정중했다. 어제의 거친 말투는 완전히 사라졌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신청서 작성하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신청서를 꺼내 건넸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다.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남자는 그냥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조용히 서 있었다. 확인했습니다. 접수 완료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창구를 떠났다. 고개를 숙여 인사까지 했다. 뒤에 있던 2명도 똑같이 처리했다. 조용히 접수를 마치고 조용히 서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정중한 인사를 주고받았다. 남자들은 접수를 모두 마치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다. 출구로 향했다. 그때 1명이 멈칫했다. 책을 읽고 있는 여성 쪽을 힐끗 바라봤다. 여성은 여전히 책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여성이 볼 수 없는 각도였지만 그래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나머지 2명도 뒤따랐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로비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봤어? 응, 봤어. 완전 달라졌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대화가 오갔다. 직원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렸다. 어제 그 일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다.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들도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러게 어제 그렇게 건방지더니 역시 제대로 된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달라지네. 할머니들은 작게 웃었다. 로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날 오후 여성은 동네 시장을 걷고 있었다. 장을 보러 나온 길이었다. 시장은 활기찼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싱싱한 고등어 사세요.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오늘 들어온 배추 진짜 좋아요. 여기 김치 담그기 딱 좋은 무 있어요.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고르고 값을 흥정했다.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4,500원. 네, 주세요. 여성은 천천히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샀다. 채소 몇 가지, 과일 조금, 생선 한 마리. 장바구니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시장 중간쯤 왔을 때 두부 가게 앞을 지나갔다. 아가씨, 두부 사가세요. 오늘 막 만든 거예요. 얼마예요? 한 모에 2,000원. 두 모 주세요. 여성은 두부를 샀다. 비닐봉지에 담아 장바구니에 넣었다. 시장을 계속 걸었다. 사람들로 북적였다. 좁은 길에 사람들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여성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양보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가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여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야, 이게 뭐야? 손님, 진정하세요. 진정? 이걸 보고 진정하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성은 걸음을 멈췄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과일 가게 앞이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주인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사과 다 썩었잖아. 아니에요, 손님.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거짓말. 이것 봐요, 여기 다 무른데. 남자가 사과를 들어 올렸다.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손님, 그건 손님이 너무 세게 눌러서. 뭐, 지금 내 탓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장사 이따위로 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섰다. 시선이 집중됐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계속 사과했다. 손님, 제가 다른 걸로 바꿔 드릴게요. 바꿔? 이미 돈 냈는데? 환불해 드릴게요, 손님. 환불은 무슨? 장사가 이래서 되겠어? 남자가 과일 박스를 발로 찼다. 박스가 기울었다. 사과 몇 개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할머니가 허겁지겁 몸을 숙여 사과를 주었다. 손님, 제발. 목소리가 떨렸다. 손도 떨렸다. 나이 든 할머니가 젊은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했다. 고개를 돌렸다. 발걸음을 빨리 했다. 관심 없다는 듯 지나갔다. 여성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과일 가게 쪽으로 걸어갔다.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걸음은 확실했다. 여성이 가게 앞에 섰다. 남자와 할머니 사이. 정확히 그 중간 지점이었다. 남자가 여성을 힐끗 봤다. 뭐예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다. 눈빛만 남자를 바라봤다.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비켜요. 나 지금 바빠요.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비키라니까요. 여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남자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뭐, 사과? 내가, 네. 웃기네.
잘못한 건 저 할머니인데 사과는 멀쩡했습니다. 여성이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집어들었다. 손으로 꼼꼼히 확인했다. 표면을 살폈다. 냄새를 맡았다. 살짝 눌러봤다. 이것 봐요. 여성이 남자에게 사과를 내밀었다. 눌린 자국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손님이 억지로 누른 겁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 당신 뭔데 나한테 이래요?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남자가 잠시 멈칫했다. 707특임대. 그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다. 뭔가 대단한 곳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다. 뉴스에서 본 적도 있었다. 특수부대, 최정예,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성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 있었다. 특임대가 뭐 어쨌다고요? 여긴 시장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경 끄세요.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여성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톤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게가 달랐다. 남자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여성이 한 발 더 다가섰다. 거리가 좁혀졌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느껴졌다. 이 여성과 함부로 부딪혔다간 자신이 다칠 거라는 걸. 여성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남자는 목구멍이 매는 것을 느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성이 다시 말했다.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세 번째였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압박이 느껴졌다. 남자는 할머니를 힐끗 봤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사과를 품에 안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가 결국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네, 죄송하다고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남자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화가 나서 그만. 여성이 조용히 말했다. 환불 받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몇 장의 지폐를 더 꺼냈다. 이거 제가 망가뜨린 사과 값이에요.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돈을 받았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발걸음이 빨랐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여성이 손을 내밀어 도와줬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니에요. 여성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요즘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람들이 다들 예민해졌어요. 조금만 맘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무서워요. 이제 괜찮아요. 여성이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과들을 주었다. 여성도 함께 주었다. 하나씩 박스에 담았다. 사과를 닦아주기도 했다. 흙이 묻은 부분을 옷소매로 살짝 닦았다. 아이고, 그건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여성은 계속 사과를 주워 담았다. 모든 사과를 박스에 담고 나서야 일어섰다. 할머니가 사과 하나를 꺼내 여성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발요. 제 마음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과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는 활짝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아가씨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렇게 나서주겠어요. 할머니는 여성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건강하세요, 아가씨.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여성은 사과를 장바구니에 넣고 할머니에게 작게 인사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가씨. 조심히 가세요. 여성은 다시 시장 길을 걸었다. 주변 사람들이 여성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누군가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싶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성은 그냥 평범하게 걸었다. 특별할 것 없는 걸음이었다. 시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시장 과일 가게. 할머니는 사과 박스를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고마운 분이야, 정말 고마운 분이야.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낄 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내일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사과를 계속 정리했다. 손님이 왔다. 할머니, 사과 얼마예요? 한 개에 1,000원이에요. 5개 주세요. 네, 골라드릴게요. 할머니는 정성껏 사과를 골랐다. 가장 예쁜 것들로, 가장 싱싱한 것들로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 고맙습니다, 손님.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손님이 떠났다. 할머니는 다시 가게를 정리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문화센터에서는 새로운 강좌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요가실에서는 젊은 여성이 처음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다. 강사가 앞에서 동작을 보여줬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수강생들이 따라했다.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트 위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다.
젊은 여성은 맨 뒤쪽에 있었다. 숨을 참으면서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강사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젊은 여성도 조심스럽게 동작을 따라했다.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몸이 뻐근했다. 근육이 당겼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느낌.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 좋아요. 이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수강생들이 팔을 내렸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매트를 말았다. 수건을 챙겼다. 물을 마셨다. 젊은 여성은 짐을 챙기다가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지난주에 로비에서 있었던 일 아세요? 옆 사람은 50대 정도의 여성이었다. 아, 그거요? 저도 봤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은 작게 웃었다. 저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저도 언젠가는 젊은 여성의 말이 흐려졌다. 하지만 뜻은 분명했다.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요가 열심히 하면 몸도 강해지고 마음도 강해진대요. 정말요? 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두 사람은 함께 요가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박지은이라고 해요. 아, 저는 최수연이에요. 반가워요. 저도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접수 창구 앞에 또 줄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온했다. 모두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고,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다.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게 평범했다. 젊은 여성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평화로운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다.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도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수연 씨도 좋은 한 주 보내세요. 두 사람은 헤어졌다. 젊은 여성은 문화센터를 나섰다. 바깥은 맑았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작은 다짐을 또 한 번 했다. 조금씩, 천천히,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한편, 여성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여성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항상 하던 습관이었다. 주변을 인식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 707특임대에서 배운 것이었다. 위험 요소는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위험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저녁 공원이었다. 여성은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바라봤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주황빛이 점점 붉은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707특임대를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 특별한 지위도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훈련받은 습관은 남아 있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사라질 수 없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다. 정신이었다. 가치관이었다. 약한 사람을 지켜라. 정의를 위해 서라.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마라. 그 가르침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이게 내 역할인가 보다.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특별히 거창한 건 아니었다. 그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가 완전히 졌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공원이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불빛이 하나씩 켜지면서 다시 밝아졌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엄마, 조금만 더 놀다 갈래요. 안 돼. 이제 저녁 먹어야지. 에이. 아이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여성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공원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어르신들이 여전히 쉬고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여성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길,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문화센터 로비에서 작은 소식이 돌았다. 접수창구 직원이 동료에게 말하고 있었다. 있잖아, 지난주에 그 일 있었던 거 기억해? 응, 그 남자들 난동 부린 거? 맞아. 근데 그 사람들 다시 왔대. 진짜? 또 소란 피운 거야? 아니, 오히려 정반대야.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소리야? 직원이 설명을 이었다. 조용히 줄 서서 기다리고 접수하고 갔대. 아무 말 없이. 정말? 응. 심지어 직원한테 인사도 했대. 감사합니다 하면서. 와, 완전 달라졌네. 그러게. 그때 그 여자분이 한마디 한 게 진짜 효과가 있었나 봐. 두 사람은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흥.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말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게. 우리가 말했으면 소용 없었을 텐데. 맞아. 역시 다르긴 다른가 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변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시장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있었다.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과일들을 정리하고 박스를 쌓았다. 남은 과일들을 덮었다. 내일 또 팔 과일들이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지난주 그 일 이후로 손님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예전보다 친절해졌고
트집을 덜 잡았다. 물론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니었다. 여전히 까다로운 손님도 있었고, 값을 깎으려는 손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 변화가 있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줄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줄었다. 할머니는 가게 앞을 쓸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분 덕분이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여성.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날 그 눈빛, 그날 그 목소리, 그날 그 자세.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다. 할머니는 쓸레받기에 쓰레기를 담았다. 그리고 가게 문을 잠갔다. 자물쇠를 채우고 한 번 더 확인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건강하세요, 아가씨. 작은 기도였다. 좋은 일만 있으세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집까지 가는 길이 오늘은 조금 덜 멀게 느껴졌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했다. 어느덧 가을이 왔다. 거리의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문화센터에서는 새로운 강좌가 시작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였다. 요가 수업을 듣던 젊은 여성은 이제 제법 익숙해졌다. 동작도 자연스러워졌고 자세도 안정되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강해진 것 같았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은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었다. 사람들로 붐볐다. 앉을 자리가 없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몇 정거장을 지났을 때였다. 할머니 한 분이 타셨다. 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다. 주변을 둘러보며 앉을 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빈자리가 없었다. 젊은 여성은 주저없이 일어났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앉으세요. 젊은 여성은 자리를 양보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고맙구나, 아가씨. 천만에요. 젊은 여성은 미소 지었다. 예전 같으면 망설였을 것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양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못 본 척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필요한 순간에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일이었지만 뿌듯했다. 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시장에서는 장사가 계속되고 일상이 이어졌다. 과일 가게 할머니는 오늘도 가게를 열었다. 과일을 진열하고 가격표를 붙였다. 손님들이 하나둘 왔다. 할머니, 사과 얼마예요? 한 개에 1,000원이에요. 맛있어요? 당연하지. 오늘 아침에 받은 거야. 손님은 사과를 몇 개 골랐다. 이거 주세요. 네, 잠깐만. 할머니는 정성껏 사과를 담았다. 비닐봉지에 넣어 건넸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손님. 손님이 떠났다. 할머니는 다시 가게를 정리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장사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손님들이 친절해졌고 하루하루가 평온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여성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가끔 문화센터에 들렀고 가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공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에게 조용히 한마디 했다. 어르신께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젊은이는 처음엔 못 들은 척 했다. 하지만 여성의 눈빛을 보고는 곧 일어났다. 횡단보도에서 어르신이 넘어졌을 때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다. 어르신을 안전한 곳까지 모셨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손님에게 정중하게 따졌다. 손님, 직원분도 사람입니다. 좀 더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님은 처음엔 황당해했다. 하지만 여성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는 태도를 바꿨다. 큰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여성은 그런 일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어느 날, 여성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다. 옆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다. 신문을 읽고 계셨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신문을 접고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요즘 참 좋은 날씨지요? 네, 그러네요. 여성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데. 네. 세상이 각박해진 것 같으면서도 가끔 따뜻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성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얼마 전에 문화센터에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성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무슨 일이요? 젊은 사람들이 난동을 부렸는데 한 여성분이 나서서 조용히 정리하더라고요. 아, 나는 못 봤지만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집에 와서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세상에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여성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작게 미소만 지었다. 할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펼쳤다.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다. 여성도 벤치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가씨도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공원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불빛이 따뜻했다. 그 평범함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안심이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여성은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불빛이 반겼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여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나서고 있을 것이다. 소리 없이, 조용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꾼다. 그 용기가 모여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든다. 여성은 창문을 닫았다.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어쩌면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때도 자신은 주저없이 나설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길이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것.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것. 정의는 조용히 실천하는 것. 용기는 필요한 순간에 발휘하는 것. 그 가르침을 평생 지키며 살 것이다. 여성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밤은 깊었다. 도시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다. 그것들이 모여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다음 날 아침, 여성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여성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거리는 활기찼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여성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여성도 줄 맨 뒤에 섰다. 잠시 후 버스가 왔다. 사람들이 하나씩 탔다. 여성도 탔다. 카드를 찍고 빈자리를 찾았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다. 여성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하루가 오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도시를 가로질렀다. 사람들이 내렸다가 탔다. 일상이 계속되었다. 여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도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